자, 그러면 또 다른 케이스에서 MUC를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세 남성 환자였는데요. 이 환자는 타치과에서 과거에 RPD를 사용하시다가 그 RPD가 불편하셔서 양쪽 구치부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특히 이제 6번, 7번 부위의 임플란트가 페일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치과에서는 이 남아있는 임플란트, 즉 골류착이 된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또 다른 RPD를 제작했던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더 이상 이제 RPD를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게 되십니다. 자, 어쨌든 수술과 관련된 과정은 빼고요. 추가적으로 10번 때는 6번, 7번, 그리고 20번 때는 5번, 6번이 되겠죠. 지금 20번 때는 3개를 심을 필요가 없었어요. 교합 상태로 봤을 때. 그래서 5번하고 6번 정도의 위치에 2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환자가 저에게 다시 리퍼된 시점은 환자가 개인적으로 바쁘셨나 봐요. 자, 임플란트 식립 후 9개월하고 2주 만에 오시게 되는데요. 이때 어떠한 결정을 내리냐면 과연 지금 타치과에서 했던 14번의 임플란트 보철물 그대로 놔두고 6번, 7번만 제작할 것인지, 20번 때는 24번은 그대로 놔두고 5번, 6번만 제작할 건지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가 10번 때는 4번에, 그러니까 25번에다가 24번 메지알 킨트럴 파닉을 달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역학적으로 좋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그냥 뜯어내고 5번, 6번, 7번을 이용해서 4 유니트 브릿지, 그러면서 하나의 메지알 킨트럴 파닉을 갖는 것을 여기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20번 때는 그냥 하는 김에 얘도 제거를 해서 똑같은 쉐이드를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이때 이 환자분이 이렇게 늦게 오셨던 이유는 상당히 바쁘시고요. 지방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건축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대부분 이런 케이스는 즉 양측 구치부가 미싱된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그냥 오늘은 인상 채택만 하고요. 제가 기공실에다가 모델이 제작되면은 일반적인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바이트 블럭이라는 걸 오더를 내려요. 그 바이트 블럭을 이용해서 다음 약속 때 바이트를 채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같은 날 인상 채택하고 같은 날 바이트를 채택해 주는 것이 환자 면에서 환자를 생각했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때 선택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MUC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적절한 MUC를 선택한 모습이 되겠고요. 선택해서 정확하게 체결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버티카 스탑을 결정을 할 때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치부 스탑이 그나마 안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수술 이후에 사용했던 템포리 RPD 자체가 교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최종 보철무로 이행되더라도 그닥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바이트 체득은 남아있는 전치부하고 이 TMJ 위치로 인한 그 스탑을 그대로 옮겨주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10번 때 같은 경우에는 6, 7번 쪽에 2개의 바이트 캡이 연결된 모습이 되겠고요. 20번 때는 6번이죠. 4번, 5번, 6번에다가 캡을 연결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패턴 레진을 애드를 해서 정확한 바이트 스탑을 형성한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앞쪽에는 캐나인 부분은 스탑이 아주 정확했거든요. 심 스탑이 안 빠졌어요.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빼낼 때는 버칼 쪽이 어딘지 표시해야 되겠고 미세한 부위, 흘러들어간 부위는 다 쳐낸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네, 그 상태에서 임프레션 캡만 체결하죠. 자, 임프레션 캡만 체결하고 인상을 뜬 모습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아날로그를 체결한 다음에
그 위치에다가 회전적인 위치, 수직적인 위치 정확하게 체결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임플란트는 다른 회사의 임플란트였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아날로그는 그 임플란트 회사와 동일한 그 아날로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인상치하고 바이트 뜬 걸 보내면 모델을 제작하고 다음과 같이 바이트 캡을 재위치시킨 다음에 두 모델을 마운팅을 할 겁니다. 그때에도 지금 3번 즉 전치부의 스탑을 평가해야겠죠. 따라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은 구강 내에서 심스탁으로 물렸을 때 그 물리는 관계를 기공 오도지에다가 적어주면 더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3번부터 3번까지 거의 다 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치식을 딱 적어놓고 1, 2, 3, 1, 2, 3 적어놓고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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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적어주면 기공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전치부는 구강 내에서 다 닿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러한 임상 정보를 많이 주면 줄수록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모델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보철물을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획대로 10번 때는 지금 4번 부위가 없죠. 그래서 파닉 처리를 한 모습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다 연결해서 4 유니트 브릿지를 만들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20번 때는 24번은 싱글로 갔고요. 굳이 3개를 연결할 필요는 없죠. 자, 제가 앞쪽을 싱글로 두는 이유는 메인터넌스 프로블럼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컨택 포인트가 헐거워져서 거기에 음식물이 끼는 거예요. 그때 가장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연치하고 같이 바로 있는 전방부의 임플란트는 싱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저의 임상적인 프로토콜은 대고치는 홀로 두지 않습니다. 멀티플에서요. 그래서 4번은 싱글로 했고 5번, 6번은 서로 연결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종 보철물의 모습인데요. 자, 이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제 임상적인 프로토콜에 따라서 오른쪽 부위가 딜리버리 된 모습인데요. 실제적으로 MICP에서 교합 상태는 아주 훌륭했고요. 자, 왼쪽도 같은 프로토콜에 따라서 딜리버리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MICP 상태에서 아주 훌륭한 교합 상태를 나타내었습니다. 자, 엑스레이 모습을 보겠는데요. 자, 마지널 피트니스가 상당히 좋죠. 이 이야기는 임프레션, 즉 트랜스퍼 임프레션에 해당되는 이 과정이 아주 정확하게 시행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 병원에 오시기 전에 어떠한 상태로 오셨죠? 15번에 연결된 4번의 파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24번에 싱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서베이드 크라운을 만들어 놓고 RPD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페리 에피칼 뷰를 보시면은 지금 올드 임플란트, 타치과에 승립한 임플란트를 보시면은 그 본노스, 치조골이 약간 상방이 약간 흡수가 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환자분 1, 2주에 뵙겠습니다 했는데 억지로 6주 만에 오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 이후로는 저희 병원에 내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환자분 바쁘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어쨌든 팔로우업이 되면 지속적으로 한번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임상 증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도 뭐 그닥 좋지 않은 상태로 내원을 하셨는데요. 지금 양쪽 구치부가 미싱된 것도 많고요. 또 일롱게이션 된 것도 보이고요. 어쨌든 이 환자분은 최종 트리트먼트 플랜을요. 상악은 3번 6전치를 남겨놓고요. 모두 발거를 하기로 했고 하악은 기존에 있는 치아 그대로 남겨두되 소구치 있죠. 양쪽 제1 소구치는 공간도 조금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올라왔어요. 수포 훼손 돼가지고 필요하면 루트 캐널 트리트먼트를 동반한 일반적인 크라운 수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양쪽 상악 양쪽에 4개 4개 심고요. 아래는 3개 3개 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남성 환자였기 때문에 저희 병원의 프로토콜은 가능한 한 임플란트 개수는 줄이지 않고 심는 것을 프로토콜로 삼고 있습니다. 자, 수술 과정 넘어가고요.
임플란트 식립된 상태를 보시면 덴티스 임플란트가 식립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일정 기간 후에 이제 인상 체득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런 케이스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정성의 임시 보충을 장착하고 나서 환자의 교합 상태를 평가하거나 뭐 TMJ 위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평가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환자분은 정말 약속 잡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실장이 얘기하는데 이따가도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지만 약속하면은 바빠서 못 오시는 거예요. 한 3번 하면은 한 번 올까 말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같은 날 인상 체득과 바이트 체득을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위아래요. 위아래 지금 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인상 체득만 하고 기공실에다 바이트 블럭을 의뢰를 한 다음에 그 바이트 블럭을 갖고 바이트 체득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엔 그런 마음을 갖고 인상 체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픽스처 랩 인상 체득할 때도 뭐 트랜스퍼하고 픽업 인상이 있지만 트랜스퍼 인상 체득도 주의사항하고 체크리스트만 잘 하시면은 아주 정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번거롭지 않은 트랜스퍼 임프레션을 많이 체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정확하게 체득할 수 있는 인상 체득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악 트랜스퍼 임프레션 코핑 체결하고 인상 체득한 모습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하악도 트랜스퍼 임프레션 체득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양쪽 속옷치는 크라운 수복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상 체득을 같이 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환자는 원래 이 인상만 체득하고 가기로 했던 게 저의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실장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 이분 되게 오시기 힘들고요. 그리고 약속 잡기도 힘들다. 가능한 한 오늘 바이트까지 체득해 줄 수 있으시면 할 수 있겠느냐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위생사가 부탁을 하고 이런 사정이 있다는데 제가 해야죠. 만약에 처음부터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MUC를 사용해서 인상도 뜨고 바이트도 체득했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처음에는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인상 체득은 일반적인 임프레션 코핑을 했었고요. 나중에 이제 바이트 체득을 위해서 MUC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이런 경우라면은 굳이 모든 임플란트에 MUC를 체결할 필요는 없겠고요. 그냥 스탑이 필요한 부위. 예를 들어서 상악 같은 경우에는 15번과 17번, 그 다음에 26, 7번, 그 다음에 하악은 36, 7번, 그 다음에 45, 7번. 필요한 부위. 내가 스탑이 필요한 부위에 이렇게 MUC를 연결해 놓고 바이트 캡을 이용해서 바이트를 체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트를 체득하실 때는요, 이 바이트 캡만 이렇게 패턴 레진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요, 남아있는 치아에 교합되는 점, 어디가 교합되는지를 정보를 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치아들 사이에는 저렇게 실리콘 바이트를 물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 제가 시제품을 사용할 때 사용했던 바이트 캡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적절한 GH 컬러의 MUC를 연결하고요. 또 바이트 캡을 체결한 상태에서는 위아래 바이트 캡은 절대 닿아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패턴 레즈를 적용할 때는 위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아래 적용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아래 바이트 캡에는 좀 거칠게 해놓고 윗부분은 약간 이게 인덴테이션을 줘서 우리가 바이트를 잡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붙이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는 바세린을 충분히 발라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걸 적당히 바르면 안 되고요. 충분하게 이 가장자리까지 발라주시는 것이 서로 붙지 않게 하는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이때 제가 한번 이 광중합형 듀랄레이를 사용해 봤는데요. 네, 회사 설명에 의하면 중합 수축도 없다고 하는데요. 문헌 보고에 의하면 수축이 있어요. 근데 자가중합에 비해서는 좀 덜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적용하는 건 상당히 쉬워요. 근데 단점은 가격이 좀 비싸고요. 큐링을 많이 해야 돼요. 회사에서는 20초 정도 하라고 하는데요.
20초 정도 해도 안쪽이 큐링 안 돼가지고요. 끈적끈적거리는 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광정화 패턴 레진이 레드메이드 바이트 캡이랑 안 붙어가지고요. 이게 일탈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사용하고 싶으면 적용하는 부위의 바이트 캡은 이 언더컷을 많이 줘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일반적으로 제 손에 익숙한 패턴 레진을 사용하는 것이 저는 되게 편해요. 선생님들의 그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큐링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이때 되게 바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요. 지금 환자 제대로 물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전치부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실리콘 바이트를 채택해 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전치부의 이 스탑 관계가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니까요. 자, 이 경우에는 양측 중절치 부분이 컨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빼고 있잖아요. 이렇게 큰 케이스를 캡을 막 빼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즉 빼기 전에는 뺄 때 동시에 버칼 쪽이 어딘지를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케이스를 사진 찍기 위해서 모델이 제작된 다음에 그 다음에 캡을 연결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인상체가 기공실로 갔잖아요. 지마스크 한 다음에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일반적인 임프레션 코핑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MUC는 어디에 연결한지 알아요. 자, 연결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바이트 캡을 위아래 체결해야 되는데 왼쪽 오른쪽 구분도 안 되고 위아래 구분, 물론 아래에는 패턴 레진이 있으니까 아래 거는 구분되고 위에 거는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왼쪽 오른쪽도 구분이 안 되고 임플란트 번호도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어메, 큰일 났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동영상을 찍었잖아요. 동영상을 찍어서 이걸 하나하나 확인해가면서 체결해 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아무것도 버칼 쪽에다가 치아 번호 같은 것을 적어주지 않으면 이것을 모델에 체결할 때 너무나도 어려워진다는 거야. 이게 퍼즐도 아니고 너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선생님들 이렇게 큰 케이스들은 가능한 한 네임펜으로 다음과 같이 빼면서 버칼 쪽이 어딘지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케이스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확하게 마운팅한 상태에서요, 제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 어먼트를 선택을 해서 위아래 자세히 보시면 위에 부분, 아래 부분, 그리고 separate transfer key의 모습을 보여드리죠. 왜 보여드리냐면 얼마나 인상 채택이 정확했는지 보여드리기 위함이에요. 아래도 보시면 separate transfer key죠. 그리고 최종 보충물의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케이스는 일반적인 트랜스퍼 임펄션 코핑을 이용해서 큰 케이스지만 인상을 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랜스퍼 임펄션 코핑들의 디자인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주의사항만 잘 지키시면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선생님들이 지켜야 될 거 안 지켰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종 보충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연결 방식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상악과 같은 경우에는 소고치 2개, 대고치 2개 연결해서 만든 컨비션 타입이고요. 아래는 3개인 경우에는 싱글, 그다음에 6번, 7번 연결해서 제작한 컨비션 타입의 보출물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20번 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20번 때는 24번은 세미 중이고 25번은 컨비션 타입이죠. 이런 경우는 잘 하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24번에 억세솔이 버칼 쪽으로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홀을 형성해 놓으면 나중에 컴포짓 레진을 막았을 때 변색이 되어버리면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런 식으로 한번 디자인을 해봤는데요. 이런 디자인은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상하게 이 커스터마이즈 어먼트를 트랜스퍼 키를 이용해서 체결한 모습인데요.
보시면 어때요? 따다다닥 잘 맞죠? 서로 간에 갭 없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나사를 조일 때도 부드럽게 체결되고 꽉 조이면 단단한 느낌이 있고요. 하악도 마찬가지로 제 위치에 체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 환자는 특히 이제 구치부 같은 경우, 특히 하악 구치부 같은 경우에 이 어태치인지 바가 거의 없었거든요.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외과적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지만 보철적으로만 접근을 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수프라로 마진을 형성하는 것이 유지관리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종 보철물을 구강 내에 딜리버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방향으로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위아래 대구치 부위를 보시면은 마진이 수프라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교합된 상태를 보시면 모델 상태랑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교합 조정을 MICP에서는 많이 안 했다는 거죠. 측방 운동 시만 선생님들이 구강 내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노라마 사진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앞서 제가 보여드렸죠. 바이트와 인상체득 이 모두가 정확하면 모델에 있는 이 보철물을 구강 내에 낄 때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환자도 정말 행복하겠죠. 뭐 불편감 없이 빨리 딜리버리 해줬고 또 사용할 때 불편감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가능한 1주나 2주 후에 환자를 불러서 불편감 여부 물어보고 또 내가 교합 조정할 때 잘못된 게 있나 없나 확인을 꼭 해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교합을 평가한 다음에 필요하면 조금 더 수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1주 후의 모습, 측면 교합면 모습이 되겠고요. 전반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개월하고 1주 후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 위아래, 왼쪽 위아래 전반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엑스레이 상으로도 큰 문제가 없었고요. 자, 11개월 정도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다만 30번대, 36번에 있는 컴포즈 내진이 약간 닳고 변색이 돼 있어서요. 요거만 교체해 줬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페리피칼 뷰가 되겠고요. 그리고 환자가 맨 처음에는 치근단 방사 사진을 찍는 걸 좀 꺼려 하셨어요. 그런데 이 환자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걸 쓰다 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치근단 방사를 찍어 주시더라고요. 뭐 요즘에 환자들이 되게 예민해 가지고요. 뭐 싫은 건 안 하세요. 특히 이제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치과 엑스레이가요. 몸에 해로운 줄 알고 거부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쨌든 치근단 방사 사진을 보시면은 아주 적합도가 좋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케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뭐를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위아래 큰 케이스이지만 우리가 이런 MUC가 아주 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들 임상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맨 처음 하셨을 때 선생님께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새로운 과정들은 선생님들 손에 익을 때까지 러닝 커브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좀 여러 번 반복하시다가 선생님들의 손에 익숙해질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MUC를 어떤 경우에 활용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MUC는 바이트 캡과 임프레션 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바이트 캡도 짧은 거, 긴 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임프레션 캡은 상대적으로 위의 면적은 적지만 바이트 캡에 비해서는 높이가 좀 짧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짧은 바이트 캡이 버티컬 스페이스가 부족한 경우에 삭제할 부분이 많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임프레션 캡을 바이트 캡 대신에 활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치부하고 소구치, 양쪽 대구치, 소구치를 이용해서 아주 롱 브릿지의 보철물을 타치과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약 40년 전에 치료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위가 불편해서 내원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치료 계획은 저걸 제거해 보고요. 안 좋은 치아는 발걸을 하고 필요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기로 합니다. 근데 이 환자분은 경제적인 여건이 그닥 그렇게 좋지 않으셔 갖고요. 임플란트 개수를 많이 심입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환자의 한 상태에 따라서 치료 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됐냐면요. 16번 치아는 발치할 수밖에 없었고요. 제거했을 때 세컨드리 덴탈 케어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16번은 우리가 살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발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23, 4, 5번은요. 그나마 우리가 치아를 살릴 수 있어서 필요하면 루트 캐널 트리트먼트 후에 크라운 수복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15번도 크라운 수복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치료 계획은 16번 임플란트 하나 심고요. 전치부는 3개의 임플란트 심고 브릿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뼈의 상태가, 즉 폭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개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는 없었고요. 전치부 3개를 이용해서 제작하는 경우도 때로는 있죠. 자, 임플란트 식립 전에 지금 즉 트리트먼트 플랜을 세운 다음에 약 1주 후에 내원했을 때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 환자분은 일단은 발걸을 하고 나서요. 즉 치아 뺐고 그다음에 이제 브릿지가 사라졌잖아요. 이 부위는 일반적인 가장 간편한 방법인 템포레이 덴처, 즉 플리퍼 형태 있죠. 플리퍼 형태의 템포레이 덴처를 장착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지금 뜯어낸 부위는 임시 크라운 있죠. 임시 크라운. 크라운하고 브릿지를 장착한 상태로 계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데요. 16번과 전치부에 임플란트가 식립이 됩니다. 그런데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뼈 이식을 동반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 시간이 좀 필요했고요. 자, 식립 후에 2주하고 6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이대로 지내면 치아 상태도 별로 좋지 않고 뭐 임시 크라운을 오랫동안 쓰는 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먼저 일단은 20번 때 3, 4, 5번은 크라운 수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뭐 이때에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바이트 체득을 해서 교합을 마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16번 부위가 먼저 5세 연탱이 돼서 저 부위를 먼저 수복해 주는 것이 환자분이 식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때 지금 16번 있고 15번은 자연치잖아요. 그 다음에 14번 부의 임플란트는 지금 치유가 되는 과정 중에 약간 이 노출이 돼서 힐링 어머먼트로 이렇게 교체해 준 모습이 되겠고요. 지금 저 14번은 보철 과정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저 임플란트를 포함해서 3개 임플란트가 전치부 영역을 담당을 할 테니까요. 이때 제가 인상을 떴는데요. 즉 16번 부의 인상, 16번의 임플란트하고 15번 자연치를 인상을 체득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모델을 제작했을 때요. 전방부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탑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17번 하나 남아있고 반대쪽에만 이렇게 구치부 스탑이 있으니까 너무 스팬이 길어서 두 모델을 정확하게 마운팅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임플란트를 이용한 보철은 하진 않을 거지만 14번 부위에 어떤 스탑이 있다면 넓은 트라이파디즘, 삼각형이나 사각형을 형성할 수 있어서 두 모델을 정확하게 마운팅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인상은 체득했는데 원래는 바이트 블록을 5도를 내릴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같은 날 한번 바이트를 떠보자, 즉 MUC를 이용해보자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고치부에 체결되는 이 노란 색깔이죠. 직경 5.5의 MUC를 정확하게 체결한 모습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 적절한 GH, GH가 저보다 짧으면 안 되겠죠. 체결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가장 짧은 바이트 캡을 체결했을 때요.
이 바이트 캡을 조종할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즉, 저 MUC만 있는 상태에서도 대합체하고 공간이 되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면 좀 길이가 짧은 인프레션 캡을 한번 활용해 보자 해서 인프레션 캡을 체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필요한 부위 삭제를 했고요. 그 이 사이에다가 제가 선호하는 패턴 레진을 이용해서 바이트를 체득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치아들은 어떠한 교합 접촉점이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실리콘 바이트를 체득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저 14번은 보철물 제작하는 목적으로 지금 저렇게 한 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랩 아날로그를 꼽아서 이렇게 인상체에 끼워줘야겠죠. 그쵸? 그래야지만 바이트 캡을 연결할 수 있으니까. 자, 16번은 보철물 제작할 거고 14번은 바이트를 위한 인상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델이 나왔습니다. 자, 모델이 나오면 이 실리콘 바이트를 이용해서는 구멍 뚫어진 부위만 표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 모델을 맞추는 거고, 그때 까딱까딱 움직일 거니까 14번 부위에 추가적으로 바이트를 체득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저 MUC에다가 정확하게 인프레션 캡이 저기서 인프레션 캡을 연결해 놓고 스탑을 잡아놓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두 모델을 보다 안정적으로 마운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케이스에 있어서 우리가 활용을 해 본다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운팅 후에 원래 우리 계획대로 15번은 자연치아 지르코냐 크라운이 제작된 모습이 되겠고요. 16번은 SCIB 보철물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번은 추가적으로 케러스가 있었기 때문에 골드 인레이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강 내에 딜리버리 했을 때 엑스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피트니스는 상당히 좋았고요. 자, 구강 내 상태를 보시면 자, 이렇게 딜리버리가 됐습니다. 자, 바이트 상태 보시면 어떻습니까? 교합 조정 거의 하지 않고도 이 MICP 상태에서 아주 훌륭한 교합을 나타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MUC에 대해서 기본적인 우리가 사용 방법이라든가 또 개발 컨셉,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MUC를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바이트를 체득할 때는 다양한 임상적인 상황 하에 적절한 재료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가능한 한 스테이블하고 리지드한 바이트 스탑을 형성해 주는 것이, 찾아내는 것이, 얻어내는 것이 저의 목표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이 실리콘 바이트보다는 좀 번거롭더라도 패턴 레진을 활용하는 방법이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오늘은 인상 체득만 하고 기공실에다가 바이트 블럭을 의뢰를 한 다음에 그 바이트 블럭을 패턴 레진으로 만들어 주죠. 다음 약속 때 이 바이트 블럭이 오면은 그 바이트 블럭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패턴 레진을 애드를 해서 리지드한 바이트 스탑을 종종 이렇게 제가 잡아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은 환자분들이 한 번 더 내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내원하기 힘들거나 또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도와줘야 할 방법을 또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능한 한 우리가 바이트 블럭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이 패턴 레진이 중압 수축이 있어요. 없진 않거든요. 그런데 기공실에서 이러한 바이트 블럭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30시간 이전에 만들어 주는 것을 추천하고 있거든요. 그럼 전월상에서 보시면 30시간 이후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미리 제작된 바이트 블럭 위에 워시 바이 뜨는 것은 그닥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임상적으로 무시할 정도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MUC와 바이트 캡, 이 바이트 캡은 미리 제작된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있는 바이트 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따라서 그 위에다가 패턴 레진을 올려주는 것은 같은 날 좀 더 정확하고
견고하게 바이트를 체득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선생님들이 트랜스퍼 할 때 에러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레디메이드 임프레션 캡을 활용한다면 좀 더 정확한 인상체를 얻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이 선생님들의 임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